2022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CBT 전기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계전기 중에서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전기래요. 그럼 변압기 보호 계전기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아닌 거. 그럼 이제 2번에 압력 계전기, V축 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는 다 보호 계전기 맞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쓴다면 가스 검출 계전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차동 계전기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요게 이제 변압기 보호 계전기로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계전기, V축 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 가스 검출 계전기 또는 차동 계전기다라는 거죠. 이 임피던스 계전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옳은 거를 골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이 관계가 없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요. 전력용 모스펫과 전력용 BJ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다른 거는 다 맞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 전력용 BJT 전압 제어 소자로 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무시할 만큼의 전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정 크기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거다라는 것은 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정 크기의 전류를 베이스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10kW래요. 아무 말 없이 와트가 나오면 다 출력, P값을 준 겁니다. 3상이다라고 했었고요. 200V래요. 3상에서 전압 전류를 주면요. 아무 말 없으면 다 성간전압 준 거에서 성간전압을 VL이라고 할게요. 유도 전동기에 대한 전부하시 전류니까 전류인데 아무 말 없으면 다 선전류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효율 및 역률이 85%래요. 효율은 2타라고 쓰고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이 85%라는 얘기는 100으로 나누면 0.85라는 얘기입니다. 퍼센트는 곱하기 100해놓은 숫자니까 100으로 나눠주시면 0.8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출력 P를 줬는데 3상이잖아요. 근데 성간전압 선조일 때 루트 3배가 돼서 루트 3의 VL, IL, 와트니까 유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거기다 효율 2타만 곱해주시면 출력값입니다. 단위는 와트. 우리가 필요한 거는 IL 값 구하는 거니까 이 IL을 뺀 나머지 다 건너가면 나누셈 되겠네. 그래서 루트 3 VL 코사인 세타의 2타분의 P가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루트 3은 그대로 쓰고요. 성간전압이 200V고요. 역률이 0.85고요. 효율도 똑같이 0.85로 줬죠. 그 다음에 출력이 10이고요. 킬로니까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약 40A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요. 동기 발전기에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겠대요. 제거하기 위해서 베타 값은 얼마가 되는 단절권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절권 계수에서 단절권 계수 KP라는 거를 공식으로 쓰면 사인의 2분의 N 베타 파입니다. 그때 이 N이라는 것이요. 이게 고조파입니다. 그럼 고조파를 얼마로 줬냐면 5로 줬으니까 대입을 시키는 거죠. 사인의 2분의 5 베타 파입니다. 이걸 제거시키겠다는 얘기는 이걸 0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사인 파를 그려보면요. 가로축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의 0도일 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0도일 때가 제로가 되고요. 파이 180대도 제로가 되고요. 2파이 360대도 제로가 되고요. 3파이 때도 제로가 돼서 이런 지점에서 다 0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지점. 그래서 0, 파이, 2파이, 3파이 꼴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n파이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5 베타 파이가 n파이 꼴을 가져야지만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양쪽에 파이는 같은 거니까 지워버리고 나면요. 베타 값이 이렇게 됩니다. 곱셈 넘어가 나눗셈 되는 거니까 5분의 2의 n꼴이 됩니다.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베타 값이 제로가 됩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요. 베타 값이 5분의 2니까 0.4가 나와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2배니까 베타 값이 0.8입니다.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베타 값이 1.2가 돼요.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베타라는 값, 극피치에 대한 코에피치의 비는요, 단절권이다 보니까 1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1에 가까운 숫자 0.8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0.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그럼 이 변압기 U랍니다. 그럼 변압기 U는 다른 말로 쓰면요. 절연유입니다. 절연유. 그럼 이 절연유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절연유는 절연과 냉각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절연과 냉각을 시켜서 집어넣는데, 그럼 그거를 갖춘 조건이 있다는 얘기, 조건. 그럼 구비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절연을 시켜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이게 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요, 응고점, 어느 점은 낮아야 돼요. 낮고, 인하점, 불이 붙는 점은 높아야 됩니다.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산화하지 말 것, 뭐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말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절연력이 낮으면 안 되고 높아야 됩니다. 틀렸고. 인하점이 높아야 돼. 불이 붙는 점이 높아야 되니까 맞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적은 게 아니고 커야 됩니다. 커서 냉각 효과가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응고점은 어른 점이니까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야 되는데 높을 것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2번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에 보시면요. 동기기에서 전기자 건선법에서 집중권에 비해서 분포권에 대한 장점으로 해당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그럼 첫 번째, 분포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집중권을 안 쓰고 분포권 쓰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고조파 성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고조파를 제거하면 파형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분포권은 내극 매상의 슬로스가 2개 이상이다 보니까 권선이 분포되어 있는 거에서 과열이 방지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선에 대한 리액턴스가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기전력은 작습니다. 비해서 유기기전력은 작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권을 쓰는데 그걸 씀으로 해서 뭐 과열도 방지시킬 수가 있고요. 권선의 리액턴스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전력 작은 특징도 나타난다라는 거 꼭 해보시면 돼요. 그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파형이 좋아진다. 맞죠.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파형 개선하는 게 맞고요. 권선의 발생률을 고루 발생시킨다. 과열을 방지시킨다 그랬으니까 고루 발생시키는 거 맞습니다. 권선의 리액턴스가 감소되는 것도 맞죠. 근데 기전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기전력은 작아집니다. 해서
반대로 돼 있어서 높인다가 아니고 작아진다라는 것에서 4번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에 보시면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옳은 거 찾는 거래. 항상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 중에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코일의 전류의 변화로서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 유기되는 전 EL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래. L 밑줄 TC분의 EIC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근데 이 전압이 정류 불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리액턴선이 크면 클수록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불꽃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작아야 돼서 양호한 정류를 이제 얻는 방법이라는 게 있죠. 양호 정류 얻는 방법. 그럼 첫 번째,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 됩니다. 이 전압 때문에 불꽃이 많이 튀는 거니까 이 전압은 작아야 됩니다. 그럼 평균 리액턴스 작게 하기 위해서요. 이 자기 인덕턴스 A 값을 작게 하면 EA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L을 작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류주기 TC를, TC 정류주기인데 정류주기가 크면 평균 리액턴스 합도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정류주기 TC를 크게 해주면 돼요. 이 정류주기가 크다란 말을 다른 말로 쓰면요.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한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브러쉬의 접촉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인덕터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정류 주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브러쉬의 접촉장은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에 보면요. 전기자 코일의 인덕턴스 작게 한다. 인덕턴스가 작아지면 평균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1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왜 틀렸는지 볼게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값보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평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불꽃이 튀는 거니까 크게 하면 안 되고 작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 브러쉬 접촉장은 작게가 아니고 크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 정류 주기를 짧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틀렸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반대로 써져 있고 1번만 맞는 거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부스터 컨버터래요. 이 부스터 컨버터는 DC로 승합을 시키는 겁니다. 승합기라고 보시면 돼요. 승합기. 그래서 DC 전압이나 DC 전압을 승합하는 겁니다. 그때 입력 전압이 45V래요. 입력 전압을 VI라고 할게요. 스위칭 시 주기가 20kHz에 2PD래요. 2PD가 0.6이래요. 2PD를 이제 D라고 씁니다. 그래서 승합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하장이 15일 때 출력 전압이 몇 V냐? 출력 전압 V0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스터 컨버터는 DC 전압을 승합하는데 승합된 출력 전압이 얼마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 전압 VI는요. 출력 전압에다 가로 열고 1-2TB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출력 전압 V0 구하는 거니까 곱셈 번호가 나눗셈 하시면 돼서 1-D분의 VI입니다. 그 입력 전압이 몇 V냐면 45V랍니다. 그 다음에 1-QTB가 0.6이죠. 그리고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112.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이게 전력전자 문제인데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이제 9번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래요.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시켰대. 그럼 계좌 저항은 RF인데 증가를 시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분권 전동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 전기자하고 계좌가 병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전기자 저항 RA가 있고요.
분권 계좌 저항 RF가 있어요. 그럼 발전 전동기니까 여기다 전압 V를 공급합니다. 그럼 여기에 입력 전류 I가 흘러 들어가서 계좌 쪽과 전기자로 논아줘요. 그럼 계좌 전류 IF가 발생할 거고요.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겠네. 그럼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요. 여기서 자속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속이 발생된 곳에 전기자 도체를 놓고 전류를 넣으면 이게 힘받아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자속을 다시 끊어요. 그래서 역기전력 E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자 전류 IA는요. 입력 전류에서 분권 계좌로 흐른 전류를 빼주시면 돼. 그러니까 전체 전류 I가 들어와서 IA와 IF로 논아진 거니까 IA를 구한다 그러면 들어온 전류에서 이쪽으로 빠진 전류 뺀 나머지가 일리 가는 거니까 그럼 I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럼 이게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V볼트면 요 사이에도 똑같이 V볼트 걸리는 거지 뭐. 여기도 V볼트가 걸리는 거고. 그 RF로 전압을 나누시면 계좌 전류 구할 수 있네. 그래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RF분의 V입니다. 그럼 이제 운전 중에 이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대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계좌 전류 작아지니까 계좌 전류는, 전기자 전류는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인데 감소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계좌 저항이 증가되면 계좌 전류가 줄어드니까 뺄셈인데 뒤에 게 줄어들었으니까 전기자 전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양이 적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흐른다. 그다음 속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속도는 회전수와 관계 있어요. 회전수는 자속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이 자속은 계좌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만들어져요. 그럼 그 계좌 전류는 계좌 저항하고 또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이 계좌 저항을 운전주에 증가시키면요. 방금 했죠? 계좌 전류는 줄어듭니다. 그럼 자속이 줄어들어요. 그럼 회전수가 늘어나니까 속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된다. 2번이 맞는 거네.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RA-0.09고요. 직권 계좌 권선 및 분권 계좌 회로의 저항이 RS 0.03, RF가 200이래요. 외분권이고요. 가동 복권 발전기랍니다. 근데 부하 전류가 50A 있을 때 그 단자 전압 V가 400V라면 유기되는 전압 E와 전부하시 전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단 전기자 반전과 브러시에 대한 접촉 저항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복권 발전기는요. 직권 계좌하고 분권 계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외분권이니까 바깥으로 연결된 거여서 그림을 한번 그리면요. 계좌하고 전기자가 직렬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권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복권은 계좌가 병렬로 들어가는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따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분권이 되고 안쪽에서 따서 연결하면 이제 내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명칭을 매겨볼게요. 전기자에 붙어 있는 저항 RA라는 게 있고요. 직권 계좌 저항 RS라는 게 있고요. 분권 계좌 저항 RF라는 게 있어. 그럼 전기자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회전을 시키면. 그래서 발생된 유기된 전압을 E라고 할게요. 그럼 E라는 전이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나가는데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 IA가 있을 거고요. 직권 계좌 쪽으로 흐르는 전류 IS라는 것도 있고요.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가 있을 거고요. 분권 계좌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F라는 게 있어. 그럼 부하의 전류가 흐르면 이 단자사의 전압도 뜹니다. V볼트. 그럼 단자자에다 부하 전류 곱하면 출력도 얻어지겠죠. P는 VI, 단위는 와트. 그럼 일단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V볼트로 걸려 있으면요. 이 사이에도 V볼트가 걸리는 거고요. 이 사이에 걸리는 것도 V볼트가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기되는 전압 E를 구하래요. 그 유기되는 전압은 E에서 발생해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길 거고요. 직권 계좌 저항에 직권 계좌 전류 흘러도 전압가가 생기겠네. 그럼 두 개를 뺀 나머지가 부의 단자 전압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단자 전압에다가요.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 흘러서 전압가 생겼으니까 그걸 더해 주시면 되고요. 직권 계좌 저항에다 직권 계좌 전류를
곱하면 직권 계좌 저항에서 만들어진 전압가, 그걸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자전에다 전압가를 더한 게 전체 6이 된 전압이다. 근데 IA나 IS나 같은 거니까 IA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럼 남는 게 RA 플러스 RS죠. 그럼 여기다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단자전압 좋습니다. 400V라고. 전기자 저항 좋습니다. 0.009라고. RS 직권 계좌 저항 줬어. 근데 뭐가 없어? 전기자 전류가 없어요. 그럼 전기자 전류 이제 찾아오시는 거야. 그럼 전기자 전류 IA는 쭉 가다가 I와 IF로 나눠졌으니까요. I에다가 IF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또 I라는 거는 줬어. 50이라고. 이건 좋습니다. IF가 없으니까 IF 찾아오시면 되지. 그 IF는 여기에 V볼트면 여기도 V볼트, 여기도 V볼트잖아요. 그럼 계좌 저항으로 단자 전압을 나눠주면 거기에 흐르는 계좌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RF분의 V네. 그거 갖다 넣으시면 RF가 얼마냐면 200이죠. 200이라고 줬고요. 단자 전압이 400V라고 줬고. 그럼 2A네 뭐. 그럼 갖다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부하 전류는 50이라고 줬고요. 플러스 분권 계좌 전류 구해보니까 2A. 그래서 52A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V라는 거 400. 전기자 전류 구해보니까 52. 가로 열고 RA라는 게 0.09로 줬네요. 그다음 RS라는 거 줬죠. 0.03이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다 두들기면 약 406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406하고 52A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한번 보시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의 기본형이 아닌 거 찾으래. 아닌 거. 그러면 직권형, 보상형, 유도 보상형은 다 맞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톰슨이나 대리형이나 아드키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반발, 단상 반발 전동기입니다. 또 시험 문제 요거만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톰슨, 대리, 아드키슨은 맞고요. 나머지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이제 반대로 물어본 거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2번 한번 보시면 어떤 공장에 뒤진 역류 0.8인 부하가 있대요. 이 선로에 동기조산기를 병렬로 결선을 해서 역류를 0.95로 개선을 시켰답니다. 개선 후에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그럼 역류 코사인 세타는 전력으로 표현하면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과의 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유효전력 P는 그대로 쓰고요.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전력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제곱이야. 그럼 이제 동기조산기는 무효분입니다. 무효분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역률이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피상전력이 감소됐다는 얘기야. 근데 무효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줄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무효전력이 줄어들면요. 피상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역률이 커져. 그래서 개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감소하고 유효전력의 변화는 없다. 맞고요. 무효전력 감소하고요. 유효전력 변화는 없어요. 그다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감소된다. 근데 유효전력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 4번.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은 모두 감소된다. 유효전력이 줄어들면 피상전력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역률이 올라간다. 개선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유효전력은 변하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면 변압기 결선에서 3상 전원은 2차의 2상 전원으로 얻기 위한 결선 방법. 곧 3상에서요. 2상으로 변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3상에서 2상으로 변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 우, 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이어 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두 브릿지 결선이야. 스코트 결선입니다.
이 스코트 결선은 이제 T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T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스로 외우십니다. 메이어 결선, 그다음 우드브리지 결선, 스코트 결선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여서 여기 스코트 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14번.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 곡선과 관계가 있는 요소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단락 곡선은요. 계좌전류 IF에 대해서 단락 지점의 단락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 관계를 그래프시킨 거예요. 그래서 계좌전류 증가시키면요, 단락 전류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직선으로 증가가 된다는 거. 그럼 시험 문제상에서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감자작용에 의해서 계좌전류 증가하면 단락전류도 계속 증가가 된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증가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좌전류와 단락전류의 관계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 변압기의 병렬 운전해서 그러세요. 그럼 병렬로 운전했으니까 변압기가 두 대 있다는 얘기예요.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이래요. 그럼 첫 번째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라고 해보죠. Z1. 3 플러스 j 의 2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임피던스 Z2라고 할게요. 두 번째 변압기에. 그때 변압기가 흐르는 부하전류가 50A래요. 그 부하전류 I라고 했대요. 그때 순환전류는 얼마 되냐? 순환전류를 IC라고 해보죠. 그 IC 값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변압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한 거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1번 변압기가 있고 여기 2번 변압기가 있다고 해보죠. 그 1번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했을 때 얼마를 줬냐면요. 2 플러스 J의 3옴이야. 그 2번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Z2라고 했을 때요. 3 플러스 J 2옴이랍니다. 이 두 대를 병렬로 운전했대요. 두 대를 병렬로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부하를 뭔가 연결했답니다. 그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부하 전류 I가 50A래요. 그럼 이 1번 변압기가 공급되는 분담 전류가 있을 거고요. I1. 2번 변압기가 이 부하에 공급되는 분담 전류가 있겠지. I2. 근데 임피던스의 크기는요. 실수제곱, 허수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나 실수제곱, 허수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나 구해보신 크기는 똑같아요. 그럼 분담 전류는 반반 논아집니다. 그래서 50의 반이니까 얘가 25A 흐르는 거지. 여기도 반이니까 25가 흐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임피던스,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이 안에서 순환하는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순환하는 전류 IC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 IC를 구하면요. 임피던스 Z1과 Z2의 합으로요. 전이차 V1, V2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Z1과 Z1은 줬고요. 2는 줬고 V1은 I1에다 Z1 곱하면 되고요. V2는 I2에다 Z2를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습니다. Z1이라는 것이 2 플러스 J의 3 플러스 Z2라는 것이요. 3 플러스 J의 2입니다. 그럼 I1과 I2랑 똑같이 25A니까 25로 빼고요. Z1을 쓰게 되면 2 플러스 J의 3이고요. Z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의 2지.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5J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 5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J는 뭐 90도 이상이 앞선다라는 얘기고, 무효분이라는 얘기잖아요. 허수값이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크기만 구할 때는 이제 5A의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답이 5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유도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거니까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다 2, 3, 4는 다 맞는 거고요. 이 동기 발전기와 같이 동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난조 등의 이상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직류 분권 전동기래요. 분권 전동기에 단자 전압이 V 이꼬로 215V, 전기자 전류니까 IA래요. 150A고요. 1500 IPM이니까 분당 회전수 N을 준 겁니다. 그때 발생 토크 T를 구하는데 단위가 뉴턴 메타로 구하래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가 있으니까 RA를. 그게 0.1로 줬습니다. 그러면 분권 전동계 토크 T를 구해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밑줄 2, 파이, N의 60P입니다. 요 P라는 것은 뭐냐면 출력이죠. 뭐 다른 말로 나올 때는 기계 동력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위가 와트입니다. 요 N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IPM입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분당 회전수인데 출력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바꿔 쓰면요. 밑줄 2, 파이 N은 그대로 쓰고요. 60 쓰고요. 출력은 부하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동기에 대한 부하측은 역기전력 2가 걸리고요.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것은 역기전력입니다. 그래서 2는 역기전력이다. 그래서 볼트가 될 거고요. 이 IA라는 것은 전기자 전류입니다. 그럼 전기자 전류는 암페어 줬잖아요. 150이라고. 그럼 역기전력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분권 전동기에 대한 역기전력은요. 단자 전압에서 전압강을 빼는 겁니다. 그럼 단자 전압 줬잖아요. 215. 빼기. 전기자 전류 150. 전기자 저항 줬죠? 0.1. 계산해 보시면 200V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지 뭐.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밑줄 2, 파이 곱하기 N이라는 것이 1500. 그 다음에 60. 역기전력 구했죠? 200. 전기자 전류 줬죠? 150. 그래서 다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면 191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91로 돼 있는 거 1번 찍으시면 돼서 그 뭐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 대한 토크 그냥 순서대로 없는 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보시면 변압기의 자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변압기에 대한 유기기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 변압기, 유기기전력. 그 2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 이상 변압기에 대한 유기기전력 2는요. 공급된 전압하고 V, 크기는 같아. 위상만 180도 차이 납니다. 그 공식화 시켜봤더니 4.44에 F에 파이에 M에 N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F라는 거는 뭐 주파수가 될 거고요. 요 파이 M이라는 건 최대 자속이 되고요. 요 N이라는 게 권선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바꿔서 쓴다면 4.44에 F 쓰고요. 최대 자속은요. 최대 자속密도 BM에다 단면적 A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속密도에다 면적 곱하면 최대 자속이다라는 거. 그다음 N 권선수 곱하시면 돼. 볼트. 그럼 우리가 물어본 거는 이제 자속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자속 파이는 자속密도 B하고 비례 관계를 갖고 있고요. F하고 N이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 되겠네. 그래서 F에 N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V는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주파수하고 권선수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비례하고 주파수와 권선수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상에서 뭐 말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주파수를 증가시켰다. 그럼 자속密도나 자속은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비례 반비례 관계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을 했을 때 속도를 제하는 방법.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외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하는 거 2차 여자법이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6극이래요. 극수가 소문자 P로 표현하는 거죠. 60Hz 그랬으니까 주파수입니다. 200V에 7.5k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840rpm으로 회전하고 있대요. 그 회전자 속도 N을 준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 회전자 전류에 대한 주파수. 회전자 그러면 2차예요. 회전하고 있을 때 주파수니까 회전 시 2차 주파수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전 시 2차 주파수는요. 정지 시에 비해서 슬립 S만큼 항상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지시의 주파수는 처음 주파수 60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슬립을 찾으셔야 돼. 슬립 S는요. 동기 속도에 대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 차와의 비입니다. 그 회전자 속도 N은 줬어요. 840이라고. 그럼 동기 속도 찾아오시면 돼요. 그럼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 넣는 거지. P라는 것이 69, 120, 처음에 주파수 60. 그러면 1200 RPM이 됩니다.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 NS가 1200, NS 1200, 빼기 회전자 속도 840. 계산해 보시면 0.3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슬립이 0.3, 주파수가 얼마냐면 처음이 60. 그럼 공 하나 날리면 36, 18만 남으니까 18Hz가 되겠네요. 그래서 18Hz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문제 2의 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